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6일 철원에서, 강원도 철원에서 이 사격장에서 날라온 유탄이죠. 유탄에 맞아가지고 병사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시정 조치도 취하면서 이 책임자들에 대한 이 처리 방침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발표를 했는데, 사격 훈련 통제관 대위 그리고 병력을 인솔 해서 사격장 근방으로 지나가던 부대의 간부인 소위 한 사람, 그리고 중수 한 사람, 이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사단장, 참모장, 교훈참모, 교육훈련장 관리관 등 책임간부 4명, 병력 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 관리부대의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12명 등 총 16명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과 성실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이 가서 거기서 자살을 하든지 사고로 죽는 것은 참 억울하기도 하고,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한편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사고는 없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할 그런 완벽한 방법은 없다는 것은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전시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리고 병력이 7만 명 되는 이 대병력입니다. 여기서는 끊임없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1960년대 말 통계를 보니까 연간 당시 군에서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이 2,000명 정도 됐습니다. 2,000명. 그동안에 군대가 꾸준하게 사건 사고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게 효과를 봐가지고 최근 통계를 보니까 100명대로 줄었습니다. 약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 군대에 비교해서 한국은 사건 사고가 적은 축에 듭니다. 특히 세계 최강의 군율을 유지하는 이스라엘에 비해서도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언론이 군내 사고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작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군 작전에 상당한 장애가 가해지고, 군대는 또 군대대로 어떻게 하든지 사고 안 나는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군 본연의 임무인 훈련과 전투에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한 처리는 그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고의성이 없다면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 제도적 개선을 해야죠. 제도적 개선.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금 다수 군대에서 보초를 쓸 때도 실탄을 빼고 몽둥이로서의 총만 들고 있는, 그러니까 총탄 없는 총을 들고 있는 그런 보초병이 많습니다. 내무반에 가면은 총기를 쇠사슬로 연결해 가지고 잠궈 놓고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맞춰야 총기를 풀 수 있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이게 전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약화시키는 거죠. 물론 사고를 줄이겠죠. 사고 줄이고 전력은 약화된다. 이거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군대 이야기입니다. 이 웨스트모렐랜드 장군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남전 때 미군 사령관을 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 육군 참모총장까지 했죠. 이분이 쓴 책이 A Soldier's Report, 한 군인의 보고서란 이 회고록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전에도 참전을 한 분이고, 이분이 전쟁 수행에서 언론이 얼마나 큰 방해가 되었느냐는 것을 구구절절 쓰고 있습니다. 이분은 월남전에서 언론과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언론과 정치가 간섭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싸울 수 없었다. 이런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반전보도, 반군보도, 거기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발목을 잡았다. 전쟁 의지를, 국가의 전쟁 의지가 상실되니까 군대는 전투에서는 이기는데 전쟁에서는 지고 말았다. 뭐 이런 요지였습니다. 예, 근데 1968년 베트콩의 구정공사에는 이 군사적으로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집중 보도한 미국 언론에 의해서 미국 여론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반전 쪽으로. 그러니까 전투에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진 꼴이죠. 이 웨스트모렐랜드는 그나마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가장 공정하게 보도를 했다. 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회고록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1958년에 미국의 정예부대인 제101 공정사단, 이 낙하산 부대입니다. 의 사단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켄터키주 포트 캠벨에 본부가 있었는데 부임한 직후 낙하 훈련을 했어요. 낙하 지점에 나가 있는 장교가 풍향과 풍속을 재더니 녹색 연기를 날렸습니다. 이것은 낙하에도 좋다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웨스트모렐랜드 장군을 포함해 가지고 이 연대 장병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웨스트모렐랜드가 땅에 내려보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낙하산이 막 사람을 끌고 가서 한 수백 미터나 끌려가다가 부하 장병이 와서 그 낙하산을 주저앉혀가지고 겨우 위기를 면할 수 있었는데 다른 7 병사들이 강풍에 말려가지고 죽었어요. 이 큰 사고 아닙니까? 낙하 훈련하다가 7명이 죽었다. 그런데 웨스트모렐랜드 사단장은 그 다음 날에도 훈련을 합니다. 전쟁이 날씨 나쁘다고 중단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데 다만 낙하 훈련만은 이게 과연 해도 좋은지 나쁜지 내가 뛰어내리겠다. 내가 뛰어내려서 확인하겠다 해서 다른 장병들은 대기 상태로 두고 웨스트모렐랜드 사단장이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려 보니까 역시 전날처럼 강풍이 불어가지고 죽을 뻔을 하다가 겨우 낙하산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하 훈련은 중지, 그러나 육상 훈련은 계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웨스트모렐랜드 사단장은 이 사고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문책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다만 이렇게 강풍이 불 때 어떻게 하면은 낙하산을 빨리 분리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기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기구를 개발했다고 그래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군인이란 것은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고귀하고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직자라고 하는데 저는 군인이야말로 성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직자라는 것은 그만한 위험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 장교들은 그 위험을 그냥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병들은 국민 개병제에 의해서 들어온 사병들까지 장교에게 부과하는 임무를 부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처럼 전시체제하의 군인들은 훈련이 곧 전투입니다. 훈련에서 흘린 땀이 전투에서 피를 덜 흘리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7명이 죽은 사고가 나도 사단장이 훈련을 중단시키지 않고 그 사단장을 문책하지 않는 군대, 그 군대가 세계 최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념해서 지켜볼, 그리고 한국군을 되돌아볼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